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증시 안정적으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 핵심 알려주세요. 오늘같이 매일매일 한 30일만 올랐으면 좋겠네요. 일단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 CPI가 긍정적으로 예상치대로 나오면서 연준 내 다음 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 외에 종목별로 호재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우리 시장, 다시 미국 시장에 연동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3일째 반등세가 이어지니까 뭔가 더 좋은 뉴스만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미중 갈등도 약간의 좀 양상이 다른 뉴스들이 들리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중국이 이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안화 약세를 좀 더 주도적으로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트럼프 취임식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초대를 받을 거다 이런 약간의 화해 무드 같은 뉴스들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단기에 중국발 모멘텀 받으면서 올랐는데 이 미중 갈등 관계 속에서는 또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은 이와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좀 해보도록 하고 먼저 전체적인 스크리닝부터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시장도 상당히 뉴스 이슈가 지배적입니다. 일단은 큰 뉴스부터 말씀드린다라면 SK팜테코가 일단은 비만 치료제의 이제 원재료죠. GLP-1 계열을 좀 장기 공급 글로벌 업체에다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노브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이런 쪽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 쪽인지 확실하게 좀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단은 SK팜테코는 비상장이죠. 대주주인 SK는 주가가 조금밖에 안 올랐습니다만은 어저께 앨런 머스크가 비만약 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민들의 이렇게 건강 관련되어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비만 관련주에 있는 주들 전부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펩트론 급등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인벤티지랩 그 외에 다른 비만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SK가 못 오르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백신 쪽에서는 지금 녹십자 10% 이상 급등하고 있는 모습 역시 금리 인하 이슈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한 강세가 대체로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게임 쪽에서도 약간 호재 액션스퀘어 지금 거의 거래도 없고 주가도 바닥에 있었는데요. 위메이드를 나왔던 정영국 대표가 이쪽으로 돌아와서 유상증자 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이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게임주 전반으로 좀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크래프트, 위메이드, 펄어비스 등에서 게임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현대차, 기아와 함께 금융지주사들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대부분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어저께까지 많이 빠졌던 두산그룹주도 지금 두산 급등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주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양자, 테마라든지 경인선 지하와 관련해서 토목이라든지 터널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다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기기 어제도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클래시스라든지 APR이라든지 미용기기 쪽들도 계속 꾸준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오늘 방산도 전력기기도 다 반등하고 있는 모습. 결과적으로는 이슈에서 악재가 부각된 이스페타시스가 다시 급락하고 있죠. 유상증자 다시 정정 신고하면서 급락하고 있고 고려 아연도 추가적으로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도체 장비주들도 꾸준히 강세. 어제 급락했었던 테크윙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급등했었던 한미반도체도 또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이런 쪽들도 지금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산업군들이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이제 조금은 시장의 안정기에 접어든 것인지 현금과 주식 비중의 이상적인 비율 이 부분이 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뭔가를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고를 만한 선택지로 낙폭과대 중국이 이제 또 부양 이런 얘기 나오니까 중국향 아니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모멘텀 그중에서 어떤 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골라야 될까요?
네, 상당히 좀 어렵죠, 지금. 사실은 뭐 낙폭이 과대한 부분들은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있을 정도로 다 지금 낙폭이 과대합니다.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낙폭 과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머스크가 지향하는 산업 쪽이라든지 트럼프가 지향하는 정책, 이런 쪽들 산업군들은 계속적으로 추세를 좀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트럼프가 시진핑을 취임식에 초청한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나중에 상당히 좀 강하게 압박감을 받을 것 같았던 흐름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게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악재들이 뭐 계속 많이 터져 있는 상태,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해결하지 못한 상태. 그런 셈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CPI가 좀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미국의 금리나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갔고, 뭐 12월 달은 거의 확실하고 1월 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금리나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겠고, 미중 갈등으로 해서 피해를 볼 것 같았던 우리 국내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다소 반도체 쪽에서도 조금 다소 완화적인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비주들도 좀 강하게 오른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도 당연히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이제 자동차, 뭐 금융지주 이쪽도 사실은 배당 고려하면 지금 상당히 좀 가격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쿼드러플 위층이고요. 단기적으로 좀 낙폭과대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오르고 뉴스에 따라서 반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싸지지 않았네라는 하는 순간이 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이제 대장주들의 흐름을 따르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투자 전략 면에 있어서는 좀 악재를 동반했다거나 아니면 별다른 악재가 아닌데도 시장 때문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아니면 장기 하락해서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다 녹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끝난다라는 것은 뭐 과연 비단 전쟁 관련주들에게만 수혜가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에도 수혜를 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소비에도 수혜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면 결국은 뭐 최악으로 무너진 반도체를 비롯해서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소비주들까지도 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나중에 찾을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요. 정말로 뭐 내년 3월 달에 상폐 이슈에 논란에 휩쓸리지만 않을 종목이다라면은 어느 정도 반등 시도는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안에서 지수와 연동을 할 수 있는 섹터별 대장주들,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계엄 이슈, 탄핵 이슈, 이거에서 조금 자유로웠던 섹터주들은 꾸준히 추세대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그 외에도 그냥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급락했었던 종목들은 또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섹터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존의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그 외에 나머지 급락주들은 기본적으로 뭐 트레이딩, 특히 이제 코스닥으로 따지면 뭐 제약바이오가 되겠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가 되겠고, 거래소로 따지면 뭐 금융이나 뭐 자동차나 그 외에도 뭐 다른 대형주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은 현금 비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현금은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게 항상 늘 좋다. 왜냐하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기회는 항상 온다. 사실 지금 현금이 없는 분들은 이 올라가는 것들이 지금 다 그림의 떡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현금이 많은 분들은 막 쭉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만큼 좋은 기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량주들, 특히 외국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고환율의 국내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기일만 좀 잘 넘긴다라면은 일단은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조금 하방을 지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급전직상을 해서 뭐 계속적으로 쭉쭉 뚫고 간다, 이런 생각은 조금 약간 지양하시고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조금 더 갖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가 지금 2,462포인트, 개인적으로 2,450포인트 계속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2,500선하고 최대 2,550선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라는 점은 지수 관련주들 하시는 분들은 좀 염두. 다만 지금 절대적으로 종목별로 가격들의 메리트가 좀 높다라는 측면을 확인해 주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내가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단기 흐름을 볼 것이냐, 이 부분을 정해놓고 트레이딩 전략을 좀 쓰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향, 그 다음에 중국향,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구분해서 순환매 전략에 잘 쓰시고, 지금 개별주들은 테마 이슈에 좀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자신 있는 분들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좀 안 드리겠고, 일단은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관계 개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재건 관련되어 있는 전쟁의 마무리,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경기에도 절대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라고 봐주시고 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